이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이른바 이 설전, 신경전도 나옵니다. 일단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은 대선에서 자꾸 뭐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 있다 이런 파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조기 대선을 가져온 여러 가지 뭐 원인을 생각하다 보면 제가 지금 나온 후보 중에서 한동훈 후보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 제가 도저히 뭐 같이 할 수 없는 후보도 있지만 가급적 다른 후보와 뭐 좋은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같이 할 생각입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조금 그러네요. 우리의 대통령을 우리 당이 탄핵하는 것 그런 역사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 탄핵을 더 어떻게 보면은 선동했다고나 할까요?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후보가 탄핵을 선동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국 파면에 이르렀고 이 조기 대선 국면이 열렸다라고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맞비판을 했습니다. 통진당이 되진 말아야죠 라며 박근혜 당시 후보를 떨어뜨려 나왔다라는 이정희 당시 통진당 후보를 나경원 의원에 빗댔습니다. 권영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이제 그 홍준표 후보 잠깐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를 양아치라고 표현하는 거 그 과한 표현이죠. 그런데 저분 특징이 자기 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만 비방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꼰대 맞다. 그런데 나 이 30대들이 좋아하는 꼰대다. 그런 면에서는 또 홍준표 후보의 강점이 거기도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나경원 의원이 이제 한동훈 후보를 경쟁 상대로 삼은 거는 결과적으로는 4강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점과 각을 세워야 내가 4강이 우선 될 수 있느냐 이 전략적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이번 탄핵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는 탄핵에 반대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복귀를 위해서 싸우는데 아주 전면에 잔다르크처럼 전면에 섰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두 분 다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왜 저기 탄핵 프레임 속에 당신들을 가둬놓는 경쟁만 할까? 나경원 후보는요. 지금 보면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기후환경 대사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금 인구 그리고 내일이라는 그런 포럼을 만들어서 활발한 활동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정말 저출산과 인구 절벽의 문제 그리고 기후 환경의 문제 이런 아젠다들을 당신이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구태여 뭐 한동훈 저 사람은 꼭 나는 꼭 이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건 싶은데 아마 그 또한 우리가 탄핵 과정 속에서 우리 당내에 또 서로 다른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그 여진이 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동훈 우리 전 대표 뭐 또 이정희 비유를 딱 끄집어내서 공격하는 거는 참 순발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또 이정희 전 후보의 박근혜 후보 우리 당 후보에게 당신 떨어뜨리고 나왔다라는 그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비유할 필요가 있었겠냐. 서로가 조금 서로의 강점과 장점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한다면은 우리 경선 과정이 외연을 넓히는 경선이 될 거다. 근데 탄핵의 프레임 안에서 서로 치고받는 공방만 하다 보면은 외연은 넓혀지지 않고 안으로 쪼그러드는 경선이 될 수 있다. 이 부분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의 말씀을 두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경원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도 치열하게 경쟁했던 바가 있었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나경원 의원이 이 패스트트랙과 당시에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이제 재판 받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나경원 의원이 저한테 그거 좀 봐달라고 하지 않았냐
라는 취지의 내용을 폭로해서 논란이었잖아요.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후보 똑바로 얘기하라고, 언제 내가 내 하나 봐달라고 했느냐. 당시에 수많은 여당 의원들이 이 재판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니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걸 좀 한번 살펴보라 라는 취지였다. 똑바로 얘기하라 라면서 두 분이 막 싸웠던 기억이 좀 언뜻 생각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후보를 이겨야겠다 얘기하는 순간 저는 그 장면이 딱 떠올랐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구원은 분명히 있죠. 그 당시에는 실제 그냥 토론 과정에서 격한 공방 수준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매우 부딪혀서 이 두 분의 불신은 해소하기 힘들 정도로 깊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한 측면이 보여졌고, 저는 그것보다 이제 권영진 의원님 말씀대로 이 경선 전략적 차원도 많이 고민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컷오프 때 4위 안에, 4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니까. 4위 안에 들기 위해서 지금 대충 뭐 1, 2, 3 정도는 어느 정도 그 정해져서 가는 것 같은데 4등이 누구냐를 가지고 안철수 의원, 뭐 나경원 의원이 둘 중에 누가 될까 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반대했던 이 후보들을 지지하는 어떤 지지층 중에 지지율을 일부 갖고 와야 4위 안에 일단 드니까, 그 유력한 방법은 이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거죠. 아마 그런 전략적 차원도 검토됐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 경선 전략의 하나니까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런 방식으로 서로 간의 공방이 바로 이제 전당대회 때 극복할 수 없는 이 불신이 사회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키고 그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과연 이제 국민들, 뭐 국민의힘의 경선을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는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의힘의 경선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본선에 갔을 때 그렇게 선출된 국민의 후보를 지지할 만한 어떤 뭘 주게 될까?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지금 다 제 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분의 공방은 경선 전략으로서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뽑힌 후보가 본선까지 가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 전체에 주는 이득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이 후보는 탄핵 찬성의 입장을 선명히 다시 한번 밝혔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고통스럽지만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하더라도 우리 당과 진영이 손해를 보더라도 막아내는 책임감을 가진 정당인 겁니다.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엄을 옹호한 정당이 아니라 계엄을 막은 정당인 것이죠. 이재명 민주당이 우리 당을 공격할 게 뻔하잖아요. 계엄 때 뭐 했어? 너네 내란당이야. 이러지 않을까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밖에 안 남은 것 아닌가요? 배신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불법계엄을 하셔도 막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한동훈 전 대표가 언급했어요. 아버지가 불법계엄을 해도 막는다. 김광선 변호사님, 한동훈 후보도 이 배신자 프레임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특히 보수, 국민의힘 당원 이런 시각에서 보면 사실은 계엄에 반대를 하고 탄핵에 찬성을 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것은 엄청난 손해를 많이 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 때 뭐 1차에서 63% 얻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국민의 여론의 지지도 엄청 받았었는데 사실 이제 윤 전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비상계엄 시국에서 이제 본인이 명확하게 계엄을 막겠다고 하고 탄핵을 찬성을 하면서 상당히 본인을 지지했던 이제 보수층이 떠나갔죠. 근데 한번 떠나가면 사실 이거 되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그런 스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당층에서는 상당히 선호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경선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4강이랄지 2강에 좌우하는 그런 경선 룰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불리한 입장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뭐 처음부터 비상계엄일지 탄핵에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대한 찬성을 했기 때문에 본인 그대로 견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일단 4강 22일 날 결정되잖아요. 예. 29일 날 2강 되잖아요. 그래서 경선에서 한 명이 확정이 되면
이재명 전 대표하고 1대1 호각 구도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왜냐하면요. 저도 이제 많이 인터넷을 들고 보고 일반 보수층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었고 이재명 대 한동훈 하면 사실은 김문수를 지지한 사람들이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잘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아니면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은 탄핵 반대한 후보가 아니면 설사 1대1 구도로 이재명 대표 여론조사 나와도 사실은 거기에서 보수 측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이재명 전 대표에 비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데 아마 2명으로 좁혀지고 1명으로 되면 누가 됐든지 간에 보수는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이게 비상기업,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대선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호각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빅텐트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보수층의 후보, 빅텐트의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